은말 주초에 유자민이, 아까 뭐 유자민하고 그 묘의가 같이도 논문 쓰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최초로 세운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다. 아까 그 묘의랑 같이 쓴 논문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우고, 시기가 다르죠. 아까 장군은 하나라 때 이미 세웠다 그러는데 얘는 그래도 은나라 때, 은나라 말에 한반도에 와서 진국을 세우는데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남부에 세웠다. 자, 기자는 화화족이다. 아예 뭐 중화고족 이런 것도 아니라 화화족 이렇게. 춘추 시대에 기자 후손들이 진국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먼저 진국의 기자의 후손들이 북상하면서 대동강 지역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다. 기사는 화화족이다. 이거 주역 명의계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역에 명의궤라는 게 있어요. 명의궤에는 기자지 조선, 기자가 기자지 명의라는 표현이, 기자가 명의에 갔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인데 이건 뭐 복잡하니까 제가 그 관심이 있는 분은 풀 텍스트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향영이가 2005년에 봤는데 은말 주초에 주무왕이 기자를 봉한 것의 요소지역이다. 이건 뭐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얘기라죠. 근데 조선이라는 것은 국명이야. 나라 이름이 아니라 상주 시대에는 동호를 지칭하는 국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세였다. 그래서 주무왕이 조선의 벽왕 이후에 국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국명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기자는 또 조선족이다. 조선족이다. 화족이다. 이 논리는 아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장벽파. 주도한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만한 사람. 자, 장벽파가 하상주 시대에, 하상시대에, 은말 주초가 아닙니다. 하상시대에 이미 그 이전에 전후 고양시 족단이 진국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다. 아까 진국 얘기를 했죠? 하나라 때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국 이전에 이미 신화 시절부터, 여기서 고양시 전웅 누군지 아시죠? 역사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중국인들이 자기의 조상을 황제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황제. 전욱과 제곡은 황조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욱 시대에서부터 이미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있었다고. 요전에 의하면 기원전 2357년에 양곡을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양곡이라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이게 한반도 남부다. 동뜨는 지역. 그러면 산의 경우에 보면 부상목, 양곡 나오죠? 그 양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해에 해 뜨는, 해가 떠오르는 지역. 그 지역이 전욱 시대부터 점령을 해서 경영을 하고 살았는데 전욱족들이 그 지역이 한반도 남단이다. 동남단. 포항 일대, 경주 일대. 그래서 하나라 5대 이거 얘기했죠? 상토가 해외를 정복하는데 한반도 한강 남부에 여러 분황영맹을 만들어서 진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하나라 5대 그러니까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건설했다고 그러는데 진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신화적인 고양시 족단이 이미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있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나라 3대 상토가 남부에,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건설해. 진국 건설하기 이전에 고양시 전욱 집단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벽파의 논리는 신화 시절부터 이미 한반도는 중국의 영역이었고 중국의 역사 소설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단군 조선은 신화이고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단군보다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전욱은 그 단군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의 신화적 인물을 데려와서 마치 실제 역사처럼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향토사학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진국의 후예들이 나중에 사만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인 고한족은 여기 이제 한국 한자가 들어요. 한국은 전후 고양시의 후예로, 그러니까 한국 민족 전체가 고양 전욱의 후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화하족이죠. 나중에 이 고양 전욱시의 후예들이 뭐 우이나 조이, 뭐 자기, 뭐 이런 이로 쫙 나눠진다 이게. 그러니까 다 화하족이다. 하상 시대에는 명이라고 불리고 상주 시대에는 조선이라고 불렸고 모두 화하민족이다. 뭐라고 불리건 전부 화하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장백파의 논리는 신화 시절부터 한반도 모든 한민족은 중화고족의 일부이고 화하족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신화 시절부터 다 잡아간 것. 그래서 기자가 은말 주초가 되면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기자전선을 건설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부의 진국과 서로 다른 시기의 민족 정권이다. 이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말 주초가 되면 기자 세력들이 다시 한반도 북부로 와서 기자조선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왕이라든지 우리 한국사를 얘기할 진왕이나 진한, 변진 등등의 이 개념에서 진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 신화 시대의 하대에 건설된 화하민족이 건설할 진국의 유습이다. 그 진국의 후예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나중에 뭐 진한이라든지 진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다는. 마지막으로 묘위는 아까 유자민과 뭐 대동소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또 논문을 씁니다. 은말주초에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운다. 묘위와 유자민은 그 뜻이, 그러니까 논리가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핵심이 그겁니다. 기자가 기자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한반도 북부에 세운 게 아니라 한반도 북부에, 그러니까 남부에 진국을 먼저 세웠다고 해요. 그 진국이 나중에 북상하면서 고조선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국호를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간단히 넘어갔어요. 이 9편의 논문이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그 연구 결과들을 논문으로 집약하고 있는 동북공정에서 얘기하는 얘기. 자, 그래서 동북사지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의 한계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피고 있다 이게. 한반도 상고사 전체를 진화의 역사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 실기 시작하고 백과사전에 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9편의 논문을 조금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논문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봤잖아요. 이 논문들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그러니까 중화민족이라는 비학술적 개념을 상하고 있고 중화민족 개념은 학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랬죠. 자, 둘째는 신화 시대부터 아까 그 전욱 얘기하잖아. 고양시 족단에 거주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산해경이나 주역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학자들이 사서처럼 인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기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압축을 하면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요소지역이라는 기존의 견해, 그 다음에 한반도 서북부라는 주장, 그 다음에 남부에 먼저 진국을 세우고 춘추시대에 올라가서 조선으로 바꿨다는 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복수의 논문들이 여러 사람들이 쓴 논문들 이런 거는
요소 지역의 기존의 견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나온. 그러니까 시대가 내려갈수록 아주 새롭고 과감한 논리들이 발표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단군조선, 고조선은 진짜, 단군조선은 신화에 불과한 건가? 그래서 내가 7번째 장에서는 이 동북아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고사 고대사를 연구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중국이 저렇게 동북공정 등등을 통해서 이 만주 일대의 역사를 자국사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시작되게 된 첫 번째 원인도 요하 문명의 발견부터입니다. 요하 문명의 발견이 새로운 그 고조선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는 이게 별도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다운받아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오면. 그래서 5개를 제시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러면 첫째, 요하 문명의 발견. 간단하게 설명. 그 다음에 이하 동서설. 그 다음에 도사유적. 요임금의 그 왕성. 그 다음에 밥티스트 레지 신부의 조선 관련, 고조선 관련 기록. 그 다음에 문명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건데, 요걸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하 문명.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제가 여러 군데 그 유튜브에도 뭐 특강한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하 문명에 대해서 아마 이제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 문명 지역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일대에서 새롭게 요소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 건데,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역사 기록에, 문헌 기록에 단 한마디도 여기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은 전부 다 중국의 친화 역사로 끌고 가기 위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고구려 빼앗기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요하 문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러분들 유튜브도 있고 저도 이미 책을 4권이나 냈습니다. 자, 이건 좀 생략할게요, 그죠? 간단하게 뭐 이런 고고학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빠를수록 이제 오래된 건데 소화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잖아요. 북경을 훨씬 넘어도 갑니다. 근데 물론 이 홍산문화나 하가점 하층, 홍산문화나 하가점 하층 같은 게 이렇게 확대가 되지만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거의 90% 이상은 다 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지평은 이하 동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산현 선생이 쓴 이하 동서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하 동서서는 북경대 교수였던 부산현 선생이 중국의 고대사를 정리하면서 동쪽에는 이가 있었고 서쪽에는 하가 있었다, 이게 하. 그러니까 화하족 할 때 하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이족과 화족이 서로 경쟁하면서 고대사를 만든다,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역화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게 12년에 나온 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하 문명의 그런 발굴 결과나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하선우설이라는, 이 책 제목이 이하선우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현 선생이 이하 동서서를 이미 염두에 두고 쓴 거죠. 근데 동서로 균등하게 분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하가 선우가 있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든 건데, 이는 그 동의를 말하는데 지역적으로 동쪽에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앞선다, 이게. 즉 동이의 문명이 화하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토착 세력이다, 이게. 이 하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유입된 세력으로 파악을 해요. 원래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정착시킨 토착 세력은 이족이다, 이게. 동이다, 이게. 그래서 신석시대의 정착 농경 문화를 창조한 세력이다, 이게. 그래서 요하 문명의 흑룡화나 홍산 문화 등등을 일구고, 남나에서는 양조 문화를 일구고, 산동반도 이게, 그게 전부 다 동이의 문화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감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동이족은 다 중화민족이니까. 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족은 다 중화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만주에서 출발하건 어디에 있건 중화민족이 확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 혹은 융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역적으로 서쪽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후대에 형성된 민족이고 청동기 시대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유입 세력이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유목문화를 유입한 세력이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동이는 원래부터 이 동북아시아에 있던 토착 농경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고 시기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세력이었고, 이 화하족의 원류가 되는 하족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유목민족 세력들이요. 유목민족 세력. 그래서 이는 체질 인류학적으로 몽골 인종, 고대 몽골 인종에 속하고 수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그 북상에서 올라온 세력들이고, 하 혹은 융적은 인도 유럽 인종이다 이게. 하족의 이하 동서설 할 때 이하의 하는 몽골 인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인도 유럽 인종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화가 만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중국의 한나라 역사,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인, 그러니까 한족의 역사라는 것은 이하의 융합의 역사다. 그래서 한인이라든지 한어, 한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하가 융합된 문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히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시기적으로도 먼저 정착해 있었고 농경 문화를 만든 세력이고 한 이 세력을 자기네들의 중화민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요임금의 도성인 도사유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사진으로 몇 개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제가 답사할 때 그 발굴지 옆에서 임시로 만드는 전시관인데, 여기 보세요.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여기가 도사유적이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그리고 제요 고도 이렇게 써 있죠. 요임금의 옛날 도성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큰 뭐가 보이죠? 이게 요와 문자의 이 도사유지에서 발견된 최초의 문자입니다. 중국에서. 갑골문보다 1000년이 앞서는 겁니다. 자, 그 전시관 안에 가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발굴지를. 이게 성입니다. 성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이렇게 있어요. 유적지 전체는 이 주변의 유적지를 합친 거는 430만 평방미터고, 이 성 안에 외성 안의 면적만 280만 평방미터. 어마어마한 거죠. 내성, 즉 왕족이나 귀족들만 살았던 이 내성 안에만 13만 평방미터.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 도성이 유지되던 시기가 발굴 보고서가 이따만한 게 전화번호부만한 이만한 책이 4권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저도 갖고 있고요. 이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성이 유지되는 시기가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9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식으로 2015년 12월에 중국의 고고학회 회장이자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인 왕회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최초의 중국이고 전설로만 얘기되던 요임금의 도성인 평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사회과학원 기자연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안문 앞에 가면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합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지금도 물론 이거 다 발굴하려면 아직도 100년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원체 넓어서. 여러분들 외성이 성이 280만 평방이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2500년에서 기원전 1900년까지 유지되던 성인데, 여러분들 백제시대 뭐 4세기 5세기 뭐 몽촌토성 이런 거 들어봤죠? 30만 평방미터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어마어마한 구조의 도성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발굴 다 하고 있고, 크기는 이미 다 중간중간 발굴해 도성이 어디까지 연결,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흙으로 빚어가지고 납작하게 눌러다 편호라 그러는데, 편호에 써 있습니다. 자들이 연구한 결과 붓으로 썼어요. 붉은 경명주사 같은 걸로. 이때도 이미 붓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갑골문하고도 똑같아요. 이거는 문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7, 80%의 학자는 요임금의 요자로 보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나 명 이런 거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시관 안에 가면 가장 오래된 문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갑골문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갑골문보다. 자, 근데 왜 도사유적의 발굴이 왜 중요하냐? 탐궁유사나 한국의 모든 그 사서에는 단군조선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기재합니다.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혹은 요임금 즉위 후 50년 뒤다. 그때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임금이 실존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015년 12월 이후로. 그렇다면 고조선, 단군 고조선도 실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하가점 하층문 시기에, 아까 기원전 2300에서 기원전 1600년 이 시기에 요서 지역에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국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중국 고고학의 대걸로인 소병기 선생은 이 요서 지역에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이미 방국 단계의 대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소병기의 그 책이나 논문에서. 그 다음에 설지강이라는 또 유수의 학자입니다.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 하나라가 여러분들은 하상조 할 때 합니다. 상나라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에 건설됩니다. 기원전 207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앞서서, 즉 기원전 2070년 그 이전에 건설된 문명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가점 하층 단계 요서 지역에.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느냐. 중국의 역사책에는, 즉 진화의 역사책에는 요서 지역에 하나라부터 앞서서 존재한 그러니까 국가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정할 국가가 없어요. 요서 지역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 신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는 비록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군 고조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요임금과 같은 시기. 그래서 황하 문명 지역에서 요순 시대가 열릴 때, 여러분들 요순 시대는 이제는 신화 시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2015년 12월 이후로 중국에서 정식으로 요임금을 실존 인물로 공표를 했고, 또 요임금의 도성도 인정을 했고, 요임금이 천자로 만든 그 나라 이름이 당입니다. 당. 그래서 당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요. 그 나중에 한나라 신하고 할 때 당나라라는 것도 그 당자에서 다시 온 겁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조선이라는 단어를 고조선에서 따온 것처럼 당이라는 게 요임금이 국가가 당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 자, 그래서 요선 시대가 열리는 요서 지역에서는 고대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부해요. 우리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요서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뭐 고조선 자체를 아직도 부정하게,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수의 학자들은 하가점 하층 단계에 이미 국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자기의 역사로 끌어갈 만한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군 조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